자, 지금부터는 316쪽 제7절 양도 차익의 계산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는 가장 큰 관심사항이 뭡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죠. 그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크다면 양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양도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한테 제일 궁금한 사항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 거냐 물어보겠죠. 그럼 그걸 여러분이 뭐 해줘야 돼?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실무 나가시면은 다 있어요, 프로그램이. 네, 그 여기서 말을 안 합니다만, 예, 그 실무 나가서 배우시는데 그거를 굳이 여기다가 계산 이거 할 필요는 없고, 예, 제가 말하는 데 들어가셔서 딱딱딱 원시 데이터 값 나오면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딱 얼마요 하고 딱 나와요. 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예, 그래서 한번 갑시다. 지금부터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세의 계산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별표 3개, 5개 쳐도 상관없어. 일단 별표 쳐놓으면 마음은 뿌듯해. 네, 뭔가 한 것 같고. 자,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렸죠? 그죠? 양도가액과 뭐를 비교해서?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뭐를 구하라? 양도 차익을. 이게 양도소득세의 가장 기본이며 출발선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뭐로부터 계산하라? 양도가액. 얼마 양도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짜리를요? 그 얘기죠, 여러분.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냐 그 얘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라는 거죠. 결론은 양도소득세의 크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요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내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양도자인 여러분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뭘 줄여야 되는가? 양도차익을 줄여야죠. 그럼 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2가지가 있죠. 뭐죠?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늘리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2개 다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취득가액은 이미 양도 시점에서는 과거지사 아니야. 우린 지나간 과거 묻는가 묻지 않는가? 묻지 않는가? 이건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죠. 그러면 당장 건드릴 수 있는 건 뭐야? 양도가액이죠. 그러니까 자꾸 공인중개사한테 뭐 써달라는가?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이걸 줄임으로써 뭘 줄이겠다는 이거? 양도차익을 줄이겠다는 이거. 양도차익을 줄이면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줄이겠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결론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는가? 양도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합법적으로 주느냐, 그게 이제 전문가의 실력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내가 세무사한테 갔어요. 자, 세금을, 내가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달래.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그냥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셔야 돼요. 얼마 내셔야 돼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저는 그 세무사를 찾아간 보람은 없어지는 거죠. 나는 너를 찾아간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줄여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법대로 하자.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야. 법대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다 지금 HTS에서 다 끝나버려. HTS가 아니라 홈택시에서 다 끝내버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여러분. 다 나와요, 다. 계산하는 게 다 나와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홈택스라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실무 나가셨을 때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요. 옆집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물어봐도요. 우리보다 더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법이란 놈은 물어보는 마다 답이 다 달라. 환장합니다. 이놈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놈은 저렇게 대답하고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 그럴 때는 여러분 주저없이 누구한테 물어봐라? 과세관청에 확인하라. 과세관청. 다만 이 과세관청에서 나오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정도를 충족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100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 쓸 수 있어야 된다? 10원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쨌거나 좋습니다. 자, 양도책이 나온다. 양도책.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뭘 쳐가면 되나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쳐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확인하는 거야 이거 지금. 처음 듣는 분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뭘 쳐가면 알아 여러분? 뭘 쳐가면 돼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지 나왔다. 아 끝났다 이제. 아씨. 과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묻지 마. 뭐야 여러분? 세율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예외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조세의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세액을 계산할 때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 모든 조세죠. 수락산이 아니라 무슨 사냐? 과세사냐? 과세사. 이때 특히 양도소득세만 적용되는 세율이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 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에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뭘 차감하고?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근데 예정신고 또는 기타 신고 납부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뭐가 부과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면 여기다 가산세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되겠네. 더 못 내려가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때 여러분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양도 가로부터 출발해서 산출세액 계산 과정까지는 반드시 이걸 통째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순서대로 얘기가 전개됩니다. 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걸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그때 우리 어르신 이렇게 외우셨어요. 교수님 별로 어렵지 않군요. 어떻게 해요? 앞글자 땁시다. 양치, 양장, 양양양양양. 훌륭하신 한기 기법이죠. 앞글자 따서 그냥 양치, 양장, 양양양양양양. 두 번 들어도 또 웃기고 세 번 들어도 웃기는구나. 자, 환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운다 그렇죠. 어떻게 외우자 우리 이거? 차, 장, 금, 기, 과, 세, 산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항상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죠. 이거. 양도 차익이 기본이야. 이 양도책은 어디에서? 양도가에서 뭘 뺀 거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해야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얘가 기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이제 우리 하나 더 생각합시다.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한 세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바로 이제 뭐다 여러분? 장기 보유 무슨 공제 여러분? 특별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란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세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출전이 아주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양도차익에서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해봐라 이런 거죠. 뭐라고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건 어딘 거고 위에 게 고려 대상이고 밑에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나왔었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게 뭐였느냐? 여기서 물어봤어요.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와 아닌 거. 그러면 위에 거는 고려 대상이고 밑에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놓고 보기 지문에 뭘 깔아놨어요? 세액감면 깔아놓은 거죠. 감면세액을 깔아놓은 거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까지는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여기까지다고.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인 거 아닌 거.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서 고려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봤죠.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 계산 순서를 물어봅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액 계산 순서라서 올바른 거 고르시오. 자, 그래놓고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 양도가액. 여기서 뭐 빼요?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빼죠. 그리고 뭘 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죠. 그 다음에 뭘 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죠.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온 거? 과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가액. 그러면 양도가액이 나오면 양도가에서 다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과표는? 양도가에서 다 과표 계산 다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죠. 그죠? 다 빼잖아. 그래서 뭐가 나온가? 과표. 그럼 결론부터 하면 이 계산 과정, 양도가액 출발해서 산출세까지 계산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이걸 외우는 방법 우리 어떻게 배웠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했죠. 어라이 그 차장이 금기 하지 말아야 될 건 과세산이다. 그래서 오늘도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 껄렁껄렁 차장금기 과세산요. 딱. 그래서 오늘 저 노원역이나 저쪽 역할을 할 때까지 계속 찾아볼 차장금기 과세산요. 그러면 이제 지나간 사람이 갔구나. 계속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예. 이거 그냥 앉아서 딱딱하게 노트에다 열심히 우리 주특기 있잖아. 노트에다 막 차장금기 과세산 30분 못 버티잖아. 밥 먹고 나면 해맑어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상대방한테 뭐하라? 말로 설명해봐라. 엄마, 아까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했어? 차장금기 과세산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외우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적고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자꾸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앞으로 고객을 상대하실 분이고 고객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참 좋은 거는 알겠는데 뭐라고 남자한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그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 그 광고. 난 마음에 들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차장금기 과세산. 됐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랬어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이 양도소득세가 틀려버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랬어요,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순서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죠, 여러분? 실지거래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뭐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기준시가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지거래가는 여러분 뭐 외우실 필요 없죠? 다 개념이 와 닿잖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당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뭐한 가액이야? 거래한 가액이죠. 뭐 외울 필요 없죠.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에 317쪽 잠깐 보시겠어요? 317쪽.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뭐와 실지거래가에 따른 방법과 뭐 기준시가에 따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때 밑줄 들어갑시다. 실지거래가이란 정의를 내리셔야죠.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뭐한 가액이 여러분? 실제로 거래한 가죠. 이건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기준시가죠. 기준시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뭐로 과세할 때 얘는 뭐로 과세할 때? 국세를 과세할 때죠. 국세.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과세할 때에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죠. 실질거래가액은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에요? 양도자라는 납세문자가 신고한 가액이죠. 그렇잖아. 내가 이거 얼마 주고 팔았다고 신고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실질거래는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자라는 납세문자 신고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준시가는 양도자라는 납세문자가 정하는 가액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 한 가액을 말한다, 여러분?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렇죠? 얘는 실가가 아니라 과세 관점의 평가액입니다. 평가액. 얘가 가격이라면 얘는 뭐야? 가치라고나 할까? 여러분 잘 배우셨잖아. 가격, 가치. 그놈이 그놈 같구만. 그래서 요 기준시가는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누가? 과세권자가. 지 마음대로? 아니,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 한 가액이에요, 여러분? 평가한 가액이죠. 그래서 요 기준시가는 어디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만 하죠. 그러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면 뭐예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시가표내기죠. 국세에 뭐가 있다면?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는 뭐가 있다고요? 시가표준액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가표준액은 뭐 할 때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국세를 설명하는데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나왔어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게임 오버야 그냥. 끝이야. 게임 오버야.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뭐라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고객이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있어요. 뭘 물어보면 맨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래.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남이 뭘 물어보면 조근조근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승질만 급하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기가 무섭죠. 근데 주부님들이나 여성분한테 물어보면 조금 말도 잘해. 요렇게 저렇게. 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남을 얘기하는 거 보면요. 모녀지간보다 친구 같기도 보이고 왜 저럴까? 또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또 소리 깨깨깨깨 보고 웃고. 난 도대체 그 여자라는 그들의 실체를 모르겠어. 한 번은 집에 갔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딸이 뭐 이렇게 뭘 잘못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좀 야단 좀 치래요. 그래서 야, 나는 저녁에 가서 잠깐 보는 얼굴인데 그걸 또 야단 치냐? 그랬더니 애비가 야단도 칠 건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야단 쳤다 할 수 없이. 야단 쳤어. 그러니까 딸이 이제 삐롱 해갖고 한번 들어갔지. 근데 조금 있다 나와서 보니까 지 엄마가 다시 뭐 뒤 붙어가서 킥킥거리고 뭐 웃고 장난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뭐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금까지 뭐 서로 치고받고 이게 뭐 어쩌고 이게 애미한테 막 그러더니 죽이를 살리라고 그러더니 좀 이따 보니까 서로 막 뒤 붙어갖고 끽끽끽 웃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아씨, 난 그럼 뭐지? 그럼 나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옆에도 그냥 미동이다. 딸내미 보자니 그렇고. 참나, 나 여자들은 알 수가 없어. 한번 틀어지면 곤조를 부리는 거지. 끝까지 가야지. 좀 죽일래 살려고 끝까지 가든지. 그게 왜 여기 그 얘기가 나왔지 근데? 뭐하다 거기 갔어 지금? 자, 이거 시가 변형은 지방세 과세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기준시가는 국세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2005년도 이전에는 얘가 원칙이었고 얘가 예외세요. 근데 2005년도부터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고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를 하거나 중개업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신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자,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 계획을 체결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를 하거나 중개사법에 따른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때에 주택거래 신고라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지정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란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주택거래 신고하는 거죠. 계약일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누구한테 신고해요? 걔한테. 걔가 누구야?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맞나요? 이때 자 묻습니다. 저는 이게 물어본 거야. 뭘 신고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신고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죠. 실지 거래가를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면 뭘로 가야 되는 겁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이때 이 주택거래 신고냐 부동산 거래 신고냐에서 우리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취득세, 취득 시기와 과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미쳐버려. 중요한데.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2005년부터 뭐가 확보됐다? 실가가 확보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실지 거래가 이 등기부 갑구 기재상입니까? 기재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지 거래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보면 이게 매매 얼마 매매가 이랬다는 것이 거래가액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지 거래가를 확보했어요, 못했어요? 과세관청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얘로 바뀝니다. 얘가 원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 뭘로 계산하라 이제? 실가로 다 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2004년도 이전에는 얘가 많이 나왔어 시험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왔단 말이야. 뭐가?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 양도 차이가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빼고 여기다 다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필요금이 계산 공제를 곱해서 부동산 일단 3%, 부동산 일단 7%, 나머지 1% 했고 한참 했어 그거. 근데 지금 해 안 해? 안 해. 왜? 우리 뭘로 가니까? 실가 이거 예외야.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초점 맞춰라? 실가. 결론. 양도차익은 뭘로 계산하라 이제? 그러면 양도가액을 뭘로 하라는 얘기고? 양도가액을 뭘로 하라는 얘기고? 실지 양도가액. 그리고 필요경비를 뭘로 하라는 얘기야? 실지 필요경비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지 양도가에서 실지 필요경비를 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지 거래가인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17쪽 보겠습니다. 317쪽에 동그라미 3번 잠깐 보실래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 실지거래가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에 한다.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동일쌍방기준입니다. 뭐 꼭 안 외우셔도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뭐란다? 동일쌍방기준. 즉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도 뭘로 하고?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뭐라 하라는 얘기야? 기준시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서로 맞대응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또는 뭐 주차장 문제를 옆집하고 이웃집하고 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저 집에서 아줌마가 나왔다. 우리도 누가 나간다? 누가 나가야 돼? 저 집에서 아줌마 나왔으니까 우리 집도 누가 나가야 돼? 아줌마가 나가야죠. 저 집에서 아저씨가 나왔다. 우리 집 누가 나간다? 예, 계속 아줌마가 나갑니다. 저희 집은 그래요. 계속 아줌마 내보냅니다. 초지가. 예, 세상에서 마마보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아줌마죠. 한 번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뭐야? 그 아줌마 계속 내보내죠. 이걸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세법이 뭘 한다? 동일쌍방 기준. 한 놈이 실가면 하나도 실가. 하나가 기준시가면 나머지도 기준시가. 이해하셨죠? 예. 그럼 우리 다 뭘로 계산하는 거니까 지금? 실가.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뭐고? 실가. 그러면 당연히 필요경비도 뭐야? 실가. 이해하셨죠? 어? 예,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실지 양도가액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뭘로 하라? 총 수익 금액으로 하라. 내가 해당 부동산 등을 받은 대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317쪽 양가로 2번 보시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양도가액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뭘로 하라? 밑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제가 지금 실가로 해야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뭘로 하라고요? 실가에 따른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가액이 실가니까 취득가액도 뭘 해야 되는가? 실가로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 보십시오. 취득가액 보입니다. 양가로 3번이죠. 취득가액. 동그라미 1번. 자산의 취득가액은 밑줄 자산의 취득에 든 뭘로 하라? 실지거래가에 따른다.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뭘로 하고? 실가. 취득가액도 뭘로 하고? 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거입니다. 법률적 근거. 이것 때문에 실지거래가에서 양도세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동그라미 3번 잠깐 봅니다. 1번이 원칙이라면 동그라미 3번 예외입니다. 2번도 예외인데요. 2번은 들어가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들어갔다 못 나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잡아드려요.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1번이 원칙이고 동그라미 3번을 뭘로 잡죠? 예외. 자, 밑줄 칩니다.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답니다. 미치겠네.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대응시켜도 얘를 확인할 수 있대 없대? 없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들어갑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른다. 이때 종류와 순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 방법 뭐예요, 여러분? 매감환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앞글자. 매감환. 적용 순서고 종류입니다. 적용 순서이면서 종류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매감환. 매가 뭐예요? 매매사례가액. 감은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기준시가 없으면 X. 기준시가 없음. 옆에다 적으세요. 기준시가 X. 그러니까 출전이 어떻게 말장난 치냐면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틀렸다. 출전이 이렇게 장난친다?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매감환. 뭐는 없다? 기준시가는 없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실질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나와 있죠? 별표 3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올해 개정됐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정표가 나갔지만은 이미 저는 다 개정안을 여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수정사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안 붙은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돼요. 이미 다 반영했걸랑요. 자, 그래서 갑시다. 다 들어가 있네. 자, 그래서 실질 양도가액 글자 그대로 당해 부동산 등을 양도가 받은 뭐 여러분? 대가. 그 다음에 실질 필요경비입니다.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실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실질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얘를 잘 물어봅니다. 얘보다는 뭘 물어본다고요? 필요경비. 그럼 여러분은 필요경비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잡아야 뭐가 주도니까. 그럼 과세관청은 반대겠죠? 이해하시나요, 지금? 과세관청은 자꾸 잡아주려고 그래? 안 잡아주려고 그래? 안 잡아주려고 그러겠죠? 안 잡아줘야 과표, 양도책이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 이해하시나요?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냐면 이 실질 필요경비는 이 필요경비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뭐한 금액이다? 더한 금액이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질 필요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무슨 단계? 양도비. 이걸 뭐한 거다? 합한 금액을 뭘로 대응시켜라? 실제 필요경비를 잡으라.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것은 결국은 실제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에 해당이 되면 실제 필요경비를 잡고 못 잡고 이 셋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면 필요경비를 잡고 못 잡고 그러죠.
그러면 실질 취득가액 글자 그대로 당해 자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뭐 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죠. 양도비는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거예요?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뭐 하는 단계에서요? 당연히 뭐 하는 단계야? 보유 단계죠. 흘러가는 흐름을 보라고. 거기 실질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가 왜 나온지를 알으라고. 당해 자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이 있다. 이건 우리는 뭘로 잡고? 실질 취득가에.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뭐가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수선비죠. 그 수선비 중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얘를 꼭 잡으셔야죠. 뭐?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럼 이 자본적 지출액과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일단 큰 흐름부터 먼저 잡을게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없지만 뭐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겠죠. 그 얘기.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음 중 실질 양도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실질 필요 경비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을 물어봤을 때 뭘 잡아내야 돼? 이거죠, 첫 번째. 이게 가장 기본.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은 이건 출전이 여러분한테 정말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도 하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16개 중에서. 맞으라고 주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뭐 가감하게 거부하는 분도 계셔요. 싫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는 잡을 수 있지만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지만 수익적 지출은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으며 없으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 하다가 양도하다가 뭐 하면 비용이 발생하면 그거 뭘로 잡아라? 양도비로 잡아라 그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출제원은요. 이 문제를 낼 때 난이도를 가지고 조절할 겁니다. 어떻게 난이도를 가지고 조절하냐면 근데 오늘 왜 자매가 안 나와서? 남매 참 죄송합니다. 예. 여기 앞에 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지. 자, 출전이 난이도에 따라서 쉽게 내려면 어디서 장난치고요? 자본적 지출에. 어렵게 내려면 실질 취득의 장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 꼭 체크합시다.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실가라는 것은 첫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빙 서류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양도 당시 계약서와 취득 당시 계약서 이 두 장이 기본이 됩니다.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와 양도 당시 매매 계약서 이 계약서 두 장이 기본적인 뭐다고? 증빙 서류.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그 관련된 부대 비용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뭐가 없으면 증빙 서류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취득하신 분한테 당신이 지금 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실질거래가에서 양도처 계산하고 실질거래에서 양도처 계산은 필요경비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발생하는 가지에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출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난이도 있게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중 공제입니다. 이중 공제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만약에 출전이 나 이거 실제 필요 경비를 어렵게 내겠다면 반드시 여기서 장난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임대하고 있던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뭐하고 있던 걸?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올해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습니다. 주택을 양도했으면 주택을 임대하다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뭐 했어요? 올해 양도했어요. 그러면 임대했을 때는 뭐가 발생하고 임대소득. 그럼 여기 뭐가 부과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 종합소득세죠, 여러분. 사업소득이잖아. 임대사업소득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을 뭐 하니까 양도했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양도소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올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았다.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산입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산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떨어라는 얘기야.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고. 자,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잡아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두 개 잡을 수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다.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어. 비용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잡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또다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공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필요경비를 여기서도 떨고 여기서 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한 놈을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또 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종합소득세로 계산할 때의 세부담과 양도소득세로 계산할 때 세부담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를 잡는 게 좋을까,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잡는 게 잡을까요? 양도소득세로 잡는 게 좋을까요? 기본은 종합소득세가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종합소득세는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무슨 세를 때리냐? 누진세를 냅니다.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를 때립니다. 6%, 15%, 24%, 35%, 38% 이렇게 5단계 초과 누진세를 때립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 기본 세율 누진세에다가 위에다가 뭐도 있고요? 50%짜리도 있고요. 40%짜리도 있고요. 7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양도소득세를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소득은 분산하는 게 유리하죠. 한 사람의 소득을 뭐라라? 부부 두 내외 소득을 뭐라라? 구분하라. 구분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으로 몰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다. 그럼 내가 부동산 임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하고 있다. 그러면 명의를 따로 구분하는 게 유리한 거죠. 예, 그건 누진세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뭐는 안 된다, 여러분? 이중공제. 이거 꼭 기억해. 시험은 얘가 중요합니다. 이중공제 받을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 취득 갑시다. 자, 양가리면 실질 취득가의 범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에 된 실질거래가 이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에 의한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 다음이 바로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은 뭐다고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 다시 한번요. 동그라미 1번.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에 의한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때 그 다음의 금액이 바로 뭐다고? 기역, 니은, 디귿 이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셋 중에 하나. 그럼 이 셋은 뭐를 말하냐면 바로 취득 유형을 묻습니다. 취득 유형이 첫째, 매입한 자산일 때는 타인으로부터 돈 주고 샀을 때는 뭘로 잡아라? 매입 원가. 매입가액이라고 할까요? 매입가액. 법에 따라 합시다. 그래서 기억에 바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돈 주고 샀다고요. 내가 지금 양도한 자산을 당초 돈 주고 산 거다고. 그럼 그때 무슨 가액? 매입가액. 니은. 요거는 자가건설.
여러분 건축물의 신축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신축. 뭐 했다고요? 내가 건물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한가? 진과 전원주택 줘갖고 내가 팔아버렸어. 자가건설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는 바로 건설 원가. 그 건물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잡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시면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서 여기는 여러분은 뭐만 보시면 되냐? 건설만 보시면 되죠. 자기가 행한 건설, 동그라미. 왜? 건물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 자기가 건설한 취득한 자산은 밑줄 원재료비 하나, 노무비 하나, 그리고 나머지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담 밑줄 경비 적으세요. 이게 바로 건설원가의 원가 구성 요소입니다. 원가 구성 요소는 뭐? 원재료비. 건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재료, 건물 제조, 건자재가 건자재 있어야죠. 누가 동원해야 돼? 사람 시켜야 되죠. 인건비, 기타 부대 비용, 그게 바로 경비.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 건설 원가라 그럽니다. 디귿, 기업가 니은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 밑줄 하나. 취득가액이 뭐한 경우? 불분명한 자산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기업가 니은 자산 외의 자산 밑줄. 기업 및 니은 자산 외의 자산 밑줄. 이게 뭐냐면 무상취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요. 기업 및 니은의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 요거 하나 또는 기업 및 니은의 자산 외의 자산. 그래서 지금 자산이 몇 가지가 나와서 두 가지가 나왔죠. 이 둘 중에 하나 해당할 텐데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업 및 니은의 자산 외의 자산. 이건 뭐를 말한다? 무상취득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상취득.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에서 취득하면은 이때는 매입가액이나 건설원가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밑줄 칩니다. 뭐로 가라? 취득 당시. 뭐요? 시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 취득 당시 시가. 이때 이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시가는 뭐를 말하냐? 바로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을 바로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 상속세 냈지? 응. 그때 상속세 얼마 냈어? 얼마로 때렸어? 증여세 냈지? 응. 증여세 얼마로 때렸어? 그 가액을 바로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and야 또는야. 요게 기억, 요게 니은, 요게 디귿이죠 여러분? and야 또는야. 또는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서 뭐에 따라서? 취득 유형에 따라서 결론 낼게요. 매매 등을 취득했다. 그건 무슨 가에? 매입가에. 자가 건설했다. 건설원가. 상속 증여를 취득했다. 취득 당시 시가. 즉 상속 개시 당시 증여 당시 시가.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당연히 매매를 취득했든지 원시 취득했든지 무상 취득했든지 뭐가 부과가 됐어요 여러분? 취득세 부과됐겠죠. 모든 애에다 반드시 취득세. 그리고 이거에 취득 당시 부대 비용을 더해라 그 얘기죠. 기본적으로 여기다 뭐 더하라고 여러분? 취득세 더하라고 취득세. 기타 이거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 다 포함시켜라. 뭘로 잡아라? 뭘로 잡아라? 실지 취득가를 잡아라 그 얘기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1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번의 단서 가겠습니다. 1번의 단서 아주 중요합니다. 1번 단서. 다만 밑줄 들어갑니다. 현재 가치 할인차가 밑줄 하나. 1번 보고 있어요. 1번 실질 취득가 1번 단서. 현재 가치 할인차가 밑줄 하나. 실질 취득가액의 동그라미 1번 단서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찾으셨어요? 밑줄 현재 가치 할인차가 밑줄 하나.
그다음에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예,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제에 대해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밑줄 하나. 요 두 놈은 포함. 그리고 다시 밑줄 칩니다. 부당행위 계산했던 시가총액은 제외. 아, 좋다. 이거 출전 문제 내기. 현재 가치 할인 차금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제외. 이건 좀 어려워요. 부가가치세 우리 전혀 안 하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셔서 공인중개사 개업하시겠다면 꼭 좀 개업하기 전에 그 개업 시 필요한 세금관계 실무특강 올라가 있는데 그것 좀 꼭 좀 보십시오. 무료는 아닙니다. 시험 합격하셨으니까 실무특강이니까 뭐 유료인데 그 모르고 진짜 난 개업한 사람도 뭐 신기해 죽겠어. 그거 10 몇만 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자기 앞으로 개업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부과된 세금관계도 모르고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 좀 보셔야 됩니다. 거의 보면 제가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업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세금이 바로 뭐냐?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그때 여기 부가치세법에 따르면 폐업 시 잔존재화. 이게 뭐냐면 망했어요, 여러분. 망했어. 그럼 망한 사람이 부도 나서 요즘 오다 가다 보면 부도 땡처리 물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있어. 그래서 우리 회사가 부도 났어. 그럼 그 부도 났다고 해서 물건 다 털고 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팔어 안 팔어? 팔어. 어떻게든지 팔어. 그 물건을. 그때의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 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가치세법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자계사표라는 간주취득이라는 간주과세가 있는데 그때 폐업할 때 잔존제에 대해서 부과된 뭐가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요것도 필요경비를 잡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올해 개정된 거죠? 여기 올해 들어간 겁니다.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체킹해 두세요. 2015년도 개정상이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업 시 잔존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그 부가치세를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아라, 잡지 마라.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잡아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겁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겠다입니다. 단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뭐는 시가초과액은 죄입니다. 자, 세법은 모르면 아예 모르거나 알려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강조한 사람인데 제일 무서운 게 어설피 하는 겁니다. 선무당이라고 하죠. 선무당. 사람 잡는 선무당.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설피 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더 큰 거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물어보면 막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자, 요 부당의 계산이야 시가총액은 포함 제외 여러분. 제외. 여기는 포함 제외. 아, 출전 이런 거 좋아하죠, 기본. 요거 살짝 바꾸면 되거든요, 순서를. 순서만 살짝 법조문 그대로 깔고 법조문 그대로 거기 나오면 법조문 그대로 깔고 딱 중간에 출전에 뭐만 바꿔? 포함과 제외를 순서만 싹 바꿔버리죠. 이게 시험이거든요. 그럼 바뀌었다는 게 보이면은 답이 나오는 거고 바뀌었는데도 이 포함 제외가 바뀌었는데도 안 보이면 삽질하는 거고. 남들 시험 끝나고 머리 아파 그러는데 나는 머리는 해맑은데 팔다리가 아파. 그 왜 그런가? 삽질하다 나온 거죠. 계속 엄마한테만 판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시험 끝나면 딱 자가진단이 되죠. 머리 아파. 그러면 1년 동안 공부한 걸 짧은 시간에 다 쏟아부으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해맑어. 머리는 아주 해맑어. 근데 이상하게 결려. 그럼 뭐한가? 삽질했구나. 근데 여러분 힌트. 외우지 마시고요. 딱 보는 순간 얘는 기분 나쁜 말 무슨 말 들어가세요 여러분? 부당. 일단 딱 보는 순간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필요경비를 세법은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자,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부당예상.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볼펜 집어던지고 나가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들으나 안 들으나 모르는 건 똑같으니까 나 혼자 공부하자.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부당의 계산의 뭐는 시가초과 부당 여기다 초점 맞춰놓고 포함 제외 제외 요거에 대한 나중에 설명을 드려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야. 두 번째 여러분이 어려운 게 이거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게 또 점은 생산 용어입니다. 이건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용어, 재무관리 용어인데 여러분 학계론에서 화폐 시간 같이 배우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배웠다니까 갑시다. 그러나 배웠으나 안 배웠으나 차이는 없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자, 농담이고요. 다 아시죠? 자, 제가 돈을 벌었어요. 투자 자금을 빵빵히 모아갖고 투자해서 드디어 성공했어. 야, 돈 벌었다. 그럼 저는 3개를 사고 싶어요. 3가지 사고 싶은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관리차입니다. 비용관리차 있죠? 최근에도 뭐 거제도에서 거제도에서 비용관리차 폐 모시기 몰고 가다가 뒤에서 한 명이 와서 들이받았다며. 들이받았고 수리비가 나왔는데 수리비가 뭐 1억 5천만 원인데 차값은 얼마인데 4억 얼마고. 폐 모시기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야? 보험 사기라고 나왔죠? 요즘은 지방에 촌에 가도 하여튼 맞죠? 뭐 쌍날개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비용 걸린 차 뭐 이런 뭐 맞잖아. 자, 그래서 제가 서초 영업소 가서 아저씨 이거 비용 걸린 차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비용 걸린 차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이분은 뭐 저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일시불로 하실 거예요? 할부로 구입하실 거 물어보죠. 자, 그러면 현금 박치기 합시다. 일시불 합시다. 그랬더니 일시불로 하면은 3억을 달래. 그러면요, 3년 할부하면 그럼 이제 인상 쓰죠? 그러면은 3억 3천만 원을 달래요. 자,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뭐 하면 3년 할부.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계약 당시에 얼마, 그 다음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뭐 3년 할부 상환하기로 했어. 그러면 얼마 달래 여러분? 3억 3천만 원. 근데 내가 이걸 지금 현금 박치기 일시불로 가려 했대. 그럼 얼마 달래? 3억. 그럼 이 차이가 뭐죠 여러분? 어? 3천만 원이 뭐냐고. 왜 3천만 원 차이가 나냐고. 이자잖아, 이자. 그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이잖아요 여러분. 몇 년 구입하니까 3년 할부니까 그 할부 기간에 또는 뭐가 발생하는가?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 그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과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합친 가액을 바로 우리 뭐라는가? 이걸 뭐라는가? 현재 가치. 이걸 학계에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현가. 맞나요? 그러면 이때 단순하게 현금 흐름을 합한 걸 바로 뭐라냐? 명목가치 또는 명목가액. 그러면 이 자산의 명목가액은 얼마라는 얘기고 3년 할부 구입에 따른 명목가액은 얼마고? 3억 3천만 원. 이걸 일시불로 구입하면 얼마고? 3억. 그러면 현가는 얼마라는 얘기야? 3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천만 원 차이가 바로 뭐야? 이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입니다. 이걸 뭐란다? 우리 회계상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합한 명목가액과 그것의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뭐란다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용어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자 비용,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복리로 계산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복리로 계산한 걸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미래 가치. 여러분 학계에서는 뭐? 내가. 할인한 가액은 뭐가 되는 거? 현재 가치, 현가. 그런 겁니다. 이때 현금 흐름이 동일한 금액으로 움직이는 걸 이걸 바로 뭐라는 거죠 여러분? 연금. 했을 텐데 그래서 일시불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연금으로 움직이는 거, 여기 그리고 뭐 저당 상수 무슨 개수 해보셨죠? 이때 연금은 뭐고? 연금이란 말이 들어가면 특징은 뭐야 여러분? 동일 금액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보겠습니다. 그냥 나 몰라. 좋아. 그냥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간의 경과에 따른 뭐? 이자 비용. 이 이자 비용은 남아 발생해요? 다 발생해요? 다 발생하는 거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필요금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장부상에 자 3년 할부 주고 샀다. 그러면 3억 3천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야. 그러면 장부상에는 일시불을 구입하면 얼마고? 3억. 그 다음에 할부 구입하면 얼마? 3억 3천만.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는 3억으로 잡고 1년 경과할 때마다 1년의 이자 비용을 여기다 더해줍니다. 1,000만 원씩. 그래서 나중에 얼마를 맞춥니까? 3억 3천만. 그러면 일시불을 구입하나 할부를 구입한 사람이나 취득가액은 똑같이 맞아떨어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그냥 몰라. 아이씨,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냥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이야. 이자 비용. 그러니까 필요경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나 부당해상에 따른 시가총액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됐나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은 내비로 두시고요. 3번 갑시다. 3번 또 출제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3번 아주 좋아합니다. 출제원이. 그러니까 실제 취득가액만 잡으면 어렵지 않아요. 실제 취득가액 어려워요. 자, 3번 보죠.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여기 써져 있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뭐라고 돼 있어?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대. 그럼 이자를 당해 거래가액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자, 제가 비용 걸린 차 3년 할부 구입하기로 했어요. 비용 걸린 차 3년 할부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여러분 3억으로 써져요? 3억 3천만 원 써져요? 사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3년 할부 구입하는 매매 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어? 3억 3천만 원 들어가겠죠? 할부 원금에다가 이자 붙겠잖아. 그렇잖아. 원금에 할부 기간에 이자 붙잖아. 그럼 나는 총 그 할부 가격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취득하는 걸 약정 맺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이렇게 취득 원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를 확정하는 경우에 해당 이자 상당액 미추셨어요? 여기까지? 이때 그리고 거기다 적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합시다. 할부 이자 등으로 적으세요. 할부 이자. 뭐 하라고 여러분?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게 뭐야? 할부 이자. 할부 구입하면 뭐가 붙어? 당연히 할부 이자 붙잖아, 여러분. 그건 당연히 취득하는 것에 들어간 비용이죠. 잡아란 얘기야. 다만 단서 잘 보셔야 돼요. 출제는 이거 순서를 바꿔. 다만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 가액의 자 밑줄 들어갑니다. 이게 포인트야. 여기는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 적으세요. 뭐야 여러분? 뭐야 이건? 연체료 생각하시면 돼요. 연체료. 그러면 이 연체료는 나만 발생하는가? 다른 사람도 다 발생하는가? 나만 연체료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체료는 필요금을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할부 구입하면 누구나 할부 구입하면 할부 기간에 따른 뭐가 붙어? 이자. 이거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하는 거고? 포함. 그러나 내가 제날짜에 못 내서 뭐가 붙었어? 연체료. 이거는 나만 발생한 거죠. 그 연체료는 잡아 못 잡아? 못 잡는다 그 얘기야.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4번은 내버려 두세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4번이.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4번과 5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가격이고요. 하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근데 4번과 5번은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이중공제 방지입니다. 잡으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실지 양도세 계산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난이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4번과 5번은 뭐를 못하게 해야겠다? 이중공제 방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눈을 봅시다.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원가에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 원가에 포함하라고 그랬죠?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필요금을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다는 얘기야. 취득 원가를 잡았다는 것은 취득 원가를 잡았다는 것은 뭐로 잡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필요금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취득 원가에 포함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양도 자산을 뭐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기간 중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에 또 어려운 말 나왔네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버거운데 더 붙어서 세 글자가 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뭐 상각에
이거는 바로 매년도 아까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려워. 그냥 어쨌거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이라는 뭐를 비용을 밑줄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비용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이라는 비용을 뭐 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뭐 했대?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래. 그럼 여기 봐.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가액에 포함하라고 그랬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가액에 포함을 했잖아. 그래서 필요 경비를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잡았는데 이 보유하는 기간 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경비를 필요 경비를 뭐 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대? 산입할 거대. 이미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를 잡았는데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또다시 필요 경비 잡겠대. 그럼 무슨 공제가 돼버리니까? 이중 공제가 되니까 그때 얘 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잡을 금액은 양도소득세 여기 무슨 가액에서?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라? 동그라미.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 여기가 걸린다. 취득가액 공제 밑줄. 취득가액 공제 동그라미야. 가산한다. 그러면 큰일 나. 가산한다가 아니라 뭐야? 빼내란 얘기야. 필요 경비를 잡은 실취득가에서 빼내란 얘기야. 공제한다. 자, 5번.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 자산의 보유관에 그 자산, 자, 밑줄 갑니다. 또 뭐 나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감가상각비 또 이것도 학기로서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마지막 우리 2개월째 감정평가 하시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비 감정평가 관한 부분을 배우시죠? 그때 거기서 감가상각 배우셨죠? 했다고 좀 얘기해줘. 했죠? 감가상각. 네. 이때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그 취득 원가를 그 내용 연수 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방법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원가 배분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감가상각비. 결론. 감가상각비 뭐야 여러분? 비용이죠. 감가상각비가 뭔지도 몰라도 좋아. 그냥 무슨 말 나와서 비용이라는 얘기잖아. 그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각 과세기간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 할 때 필요경비로 어떻게 했대?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예정이 돼. 그러면 그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빼내는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계산 때 또다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가 되니까 그놈은 실질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결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다만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 공제는 안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실질 취득가에 필요경비를 잡았는데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에 필요경비를 뭐 했는데? 잡았는데 그 잡은 금액 중에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산입할 거라면 그 놈은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 되잖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잡아놓고 또 종합소득세 때 또다시 필요경비 잡으면 무슨 공제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를 잡을 거라면 요 종합소득세 계산 때 잡을 금액을 요 실질 필요경비 뭐해서? 실질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번과 5번 하나같이 이런 말이죠. 취득가에서 뭐 한다? 공제. 취득금액에서 공제. 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실질 취득가에서 공제하라는 얘기. 왜 빼내는 거야? 얘는 어디를 잡으니까?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 때 필요경비 잡으니까 양도소득세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인 취득가액에서 빼내라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좀 쉬죠. 예.